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진진한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대결 랭킹은 어떻게 될까? 누가 제일 셀까? 라는 그런 주제로 심층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심층 분석을 하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남중국해에 항모전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 과연 세냐 이제 이런 걸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난 22일 일본 NHK의 보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K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남중국해 일대에 항모전단 파견을 공식화했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영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하드파워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것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3월부터 5개월 일정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비롯해 구축함 3척, 잠수함 1척, 보급함 1척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인도양과 태평양에 파견할 계획이다 라고 22일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브렉시트를 통해서 EU를 지금 탈퇴하는데요. 더 이상 어떤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과거의 위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남중국해의 중국의 영토, 영해 그런 욕심에 제동을 걸겠다,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한 것이고 또 여기 질서라 프랑스는 아예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이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에 보내서 중국과 경쟁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에 펄쩍 중국은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2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국이 남중국해 항모 파견 계획 밝힌 직후에 후추나 부총리와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고위급 무역 협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근 34일간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에서 20차례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구축함 헛베이, 호위함 윈청, 상륙한 창바이산 등 주요 전력이 동원되었다. 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전 상황을 가정해서 강도 높게 실시했다. 라고 자기네들 함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최근에 한 20차례의 대규모 훈련을 했다. 올 테면 와라. 이렇게 중국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 항공모함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프랑스는 아예 항공모함 파견 일정을 밝혔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무력 시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과연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과 이번에 파견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누가 더 세냐? 그러면 세다면은 랭킹은 1, 2, 3위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어떤 항공모함 보내냐? 영국은 지금 항공모함 한 척밖에 없습니다. 바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영국은 두 척을 만드는데요. 지금 나머지 한 척은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다 지어서 지금 전력화 직전에 있거든요. 일단 취역은 했고 지금 전력화 막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덩치를 보면 만재 배수량이 7만 600톤입니다. 이 세 개의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큰데요. 길이는 283m, 추진기관은 디젤과 가스터빈 등을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30노트 이상이고요. 이렇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승조원은 1279명에 불과할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함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죠. F-35B 수직 이착륙 버전 24대 그리고 대잠 헬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멀린이라고 하는 아주 초대형 헬기가 있습니다. 이 헬기를 가지고 대잠 헬기도 쓰고 또 조기 경보 용도로 조기 경보 헬기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린 등 헬기 20대 그리고 F-35B 스텔스 전투기 24대 이렇게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기본 구성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퀸 엘리자베스의 날개인 F-35B를 한번 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보냐? 결국 항공모함은 어떤 항공기를 운용하느냐가 제일 핵심이겠죠. 어떤 항공기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륙을 시켜서 작전을 시킬 수 있냐. 이게 항공모함의 생명인데, 결국 이제 항공기의 능력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 좋은 항공기를 얼마나 빨리빨리 하루에 또 몇 번씩 로테이션을 시켜서 작전시킬 수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5세대 전투기죠. 최대 이륙 질량은 27.2톤,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1.6입니다. 교전 능력은 한 번에 4대의 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장 능력으로는 최대 8.1톤의 각종 무장을 탑재합니다. 사실 5세대 전투기 중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급 전투기라고 할 수 있고, 이 F-35B 전투기는 수직이 착륙 버전입니다. 지금 수직이 착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미 해병대용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과거의 경항공모함, 즉 해리어라고 하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쓰던 경항공모함을 쓰던 그런 각 나라들이 이 F-35B를 또 도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해리어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항공모함 보유국들이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이 F-35B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해병대와 같이 공동 구매를 하기로 했던 거죠. 이것을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24대를 탑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어떤 항공모함을 보느냐? 프랑스는 이 세 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유일하게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46,000톤, 길이는 261m, 추진기관은 핵 추진이고요. 승조원은 1950명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1200여 명을 운용을 하는 데 비해서 이건 덩치가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1950명이죠. 함재기는 라팔 M, 라팔 항공모함 버전으로 해서 전투기 28대, 그리고 이제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E2C 조기 경보기 세대를 운영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헬기로는 SA-365 헬기 5대, 이렇게 해서 36대 정도의 각종 항공기를 운영을 하게 되겠죠. 프랑스도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이 세 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유일하게 핵 추진 항공모함이면서 핵 추진이기 때문에 증기식 캐터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출기라는 것을 통해서 쏴줍니다, 항공기를.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E2C 조기경보기 같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나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은 이렇게 사출기로 항공기를 쏘아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멀린 또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헬기에다가 조기경보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헬기에서 조기경보를 하는 또 항공기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가장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자, 샤를 드골의 날개 라팔,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 버전인 라팔 M입니다. 분류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4.5톤, 최대 속도는 마하 1.8, 교전 능력은 동시에 4개의 표적에 대해서 각각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장 능력은 최대 9.5톤입니다. 이 라팔 전투기는 지난 2002년도에 우리 한국 공군의 FX 사업의 후보 기종 중에 하나였고, 그때 이 라팔, 그리고 유로파이터, F-15K,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37, 이렇게 4개의 기종이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호이 37과 유로파이터가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결승으로 이 라팔, 프랑스의 이 라팔과 미국의 F-15K가 결승에 올라갔죠. 당시에 이제 항공기 자체만의 성능을 놓고 보면 이 라팔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평가는 지배적입니다. F-15K보다. 그러나 이제 무장
폭장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어떤 부품 군수 후속 지원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미국제 F-15K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마지막에 미국제 F-15K가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라팔은 다시는 한국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때 라팔이 워낙 디자인이 좋고 해서 라팔리언이라는 그런 라팔 팬이다 이거죠. 라팔 팬클럽 같은 그런 라팔리언이라는 신조어를 생성시키기도 했던 그런 우수한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를 이제 그 28대를 탑재를 하는 것이 바로 샤를 드골 항공모함입니다. 여기는 뭐 공대공, 공대지 아주 다방면에 그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자, 이제 영국과 프랑스 항공모함의 상대인 중국의 랴오닝이죠. 랴오닝은 이 세 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구형 항공모함입니다. 지금 뭐 2010년대 이후에 취역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뭐 최신형 항공모함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상은 1990년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1980년대 과거 그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 지금 크림반도가 있는 이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만들고 있었던 항공모함입니다. 그때 이름은 바르야그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니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우크라이나 소유의 항공모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뭔가 패권을 한번 경쟁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경제력도 안 됐고, 그래서 그냥 조선소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중국이 2천만 달러를 주고 해상 카지노로 쓴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련의 그 대련 조선소에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의 개조 끝에 중국 해군에 실제적으로 항공모함으로 취역한 그런 항공모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1980년대 건조 중이었다가 우리 뭐 건물로 치면 89년도, 90년도까지 건물을 뭐 뼈대 다 짓고 공정률 70%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근 20여 년을 뼈대 상태에서 있다가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해서 외장공사하고 뭐 도배하고 뭐 내장공사하고 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뭐 여하튼 오래된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덩치는 67,500톤이고요. 길이는 300m입니다. 여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같이 스키 점프대 방식, 이렇게 위가 이렇게 스키 활강하듯이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최대 속도로 달려와서 저 스키 점프대를 팍 차고 이륙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승조원은 샤를 드골하고 비슷하게 1960명이 승조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가장 그런 자동화가 되어 있죠.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가장 적은 승조원이 타는 겁니다. 함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이라는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중국이 뺏겼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뭐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뺏긴 거죠. 그 J-15 26대, 그리고 Z-18 등 헬기 14대, 이렇게 해서 총 40대의 항공기가 탑재가 되는 것이 랴오닝 항공모함입니다. 자, 그러면 랴오닝의 날개인 J-15 전투기를 한번 보면요. 분류는 4세대 전투기입니다. 라팔이 4.5세대, 그리고 F-35B는 5세대 전투기죠. 그런데 이 J-15는 4세대 전투기. 최대 이륙 중량은 이 자체적인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33톤의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속도는 빠릅니다. 마하 2.3. 교전 능력은 6개입니다. 레이더 성능이 원형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6개의 목표와 동시에 교전할 수 있고, 무장 능력은 최대 7톤입니다. 라팔이 8톤이 넘고 또 F-35B가 7톤이 넘고 하는 것을 보면 덩치에 비해서 이거 뭐 7톤밖에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러시아 전투기는 주로 외부 무장 탱크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톤이 순수하게 전부 무장으로만 7톤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전투기의 특징이고요. 미국제나 라팔, 프랑스제 라팔, 유로파이터 이런 전투기들은 외부에 연료 탱크를 답니다. 물론 F-35는 아니지만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안 답니다. 그러나 라팔이나 우리 한국 공군 F-15K, F-16, 또 뭐 유럽의 유로파이터 이런 그 비행기들은 4세대 또 4.5세대 이런 비행기들은 최대 이륙 중량 중에서 거의 뭐 한 3톤, 4톤 정도를
연료 탱크 다느라고 소비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 무장 탑재량은 재원에 나와 있는 것이 뭐 한 50에서 60% 이렇게 보면 되니까 실제적인 무장 어떤 그 장착 능력은 이 J-15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J-15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베끼기는 베꼈는데 제대로 못 베껴가지고 비행 성능이 아주 불안하고 그리고 엔진 출력이 70%밖에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수호이 33의 그 오리지널 성능을 제대로 구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최대 이륙 중량이 7톤이 될 것이다. 또 교전 능력이 6개와 동시에 교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랴오닝과 영국, 프랑스 항공모함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재 배수량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76,600톤, 샤를 드골이 46,600톤, 랴오닝이 67,500톤, 퀸 엘리자베스 제일 크죠. 그리고 항공기 운용 방식은 이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스토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거리 이륙 그리고 수직 착륙 이걸 스토블이라고 해요. 그리고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캐터바 방식인데 이건 뭐냐? 캐터필터 즉 사출기로 쏴주고 착륙은 이 어레스트 와이어라고 해서 줄로 이렇게 탁 걸어줍니다. 그걸 이제 캐터바 방식이라고 하고 랴오닝은 단거리 이륙 그리고 착륙할 때는 어레스트 와이어 즉 줄로 걸어서 착륙하는 수직 착륙이 아니고 그런 착륙 방식이고요. 탑재 전투기는 아까 보셨듯이 엘리자베스는 퀸 엘리자베스는 F-35B 그리고 샤를 드골은 라팔 그리고 랴오닝은 J-15 러시아제 원형은 수호이 33이죠. 탑재 전투기 탑재 수량은 24대 그리고 28대 26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의 능력이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냐? 바로 얼마나 빨리 무장 장착하고 정비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띄우냐.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능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퀸 엘리자베스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24대밖에 탑재가 되지 않지만 하루에 최대 110번을 이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무를 110번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행기 한 대당 4번 이상의 그런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4.5회 정도의 작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퀸 엘리자베스의 능력이고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28대의 항공기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전투기를 최대 100소티니까 항공기 한 대당 한 그 3소티, 4소티는 채 안 되죠. 그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엘리자베스는 4.5소티 정도를 보내는 겁니다. 항공기 한 대당. 그런데 랴오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구형이다 보니까 26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지만 최대 78소티밖에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한 항공기당 3번밖에 못 띄우죠. 그러니까 전투기는 퀸 엘리자베스보다 2대가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 전투기 하루에 각 전투기들이 전투할 수 있는 총량은 퀸 엘리자베스는 110대의 전투기가 하루에 전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랴오닝은 78대의 전투기가 전투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항공모함의 능력의 차이였어요. 전투기를 몇 대 실느냐 이것보다도 몇 번 작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운영 능력이에요. 따라서 그런 걸 보면 가장 우수한 게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그 다음에 샤를 드골 마지막으로 랴오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변수가 있죠. 샤를 드골에는 아까 보셨듯이 E2C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통제 능력 그리고 항공기들이 전투하러 나갔을 때 적을 어떤 그 살피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항공기를 뭐 각각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샤를 드골이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퀸 엘리자베스와 랴오닝은 그런 헬기로 이제 그런 공중조기경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는 전투기의 능력이 제일 좋습니다. 스텔스니까요. 그래서 전투기의 능력은 퀸 엘리자베스가 라팔보다 좀 더 좋고 그렇지만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능력은 샤를 드골이 퀸 엘리자베스보다 좀 더 좋고 그러나 항공모함 자체의 능력은 퀸 엘리자베스가 좀 더 좋고 하다 보니까 랭킹은 퀸 엘리자베스가 가장 최신형 항공모함답게 1등 2등은 샤를 드골 3등은 아주 큰 차이로 뚝 떨어져서 뭐
공중조기계 뭐 통제기도 없죠. 그리고 가장 적은 소티에 출격을 시키죠. 그리고 전투기 성능도 제일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랴오닝은 뚝 떨어져서 랭킹 3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는 중국의 지상과 대단히 가깝기 때문에 공군력이 투사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 이 능력만 봤을 때는 퀸 엘리자베스 영국이 1등이다. 그리고 2등은 샤를 드골 즉 프랑스다. 3등은 랴오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랴오닝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랴오닝보다 훨씬 성능이 좋을 것으로 평가되는 산둥 같은 이 재래식 항공모함 2척 그리고 원자력 추진 이 샤를 드골처럼 핵 추진 항공모함 2척 이렇게 해서 앞으로 4척의 항공모함을 지금 현재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군력은 지금 현재는 항모전단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밀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중국이 압도적인 이 해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함께 해보면서 과연 영국과 프랑스가 해군력에서 앞으로 중국에게 밀릴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유세계에 포위되는 중국 어디까지 버틸까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뭐 영국과 프랑스만 보여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이 요코스카에 있는 이 서태평양의 터줏대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이 두 항공모함 물론이고 랴오닝 항공모함 등 다른 모든 항공모함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죠. 그래서 영국의 항공모함, 프랑스 항공모함,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미국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의 이즈모함도 항공모함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F-35 탑재하죠. 그래서 일본의 항공모함 이런 것에 완전히 포위되는 중국.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항공모함을 투사하려고 노력하고 투사하는 계획을 지금 가져버리고 선포한 영국과 프랑스 이 전통적인 해양 강국에게 과연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참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군력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고 봉쇄할 때 우리도 스스로 그것들을 뚫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유조선과 우리 상선들이 무역행위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의무고 그 수단은 우리 해군력이 될 것입니다. 해군력이 강하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도 한번 살아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영국이 지금 해군력이 강하니까 보내는 것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력이 강하니까 5개월이나 항모전단을 보내서 작전시키고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그럴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생명선인 우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 해상수송로 그리고 우리의 무역선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 해상수송로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이 항로는 우리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봉쇄가 됐을 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해군력은 가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중국 큰일 났다. 항공모함 결론 내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1등 프랑스의 샤를 드골 2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찌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